여러분 안녕하세요, BN입니다. 오늘은 국내보다 해외 언론에서 더 빨리 출연 소식을 확정지어준 배우 박서준의 마블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 새끼 존나 잔인하고 존나 무식해. 우선 박서준이 출연 예정되어 있는 마블 영화는 영화 캡틴 마블의 후속편이자 캡틴 마블, 미즈 마블, 모니카 램보, 닉 퓨리의 출연이 확정된 더 마블즈인데 2022년 11월 11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캐스팅 소식은 21년 6월부터 들려오긴 했지만 소속사는 지금까지도 노코멘트 중이고, 한국 나이로 33살밖에 되지 않은 더 마블즈의 젊은 감독 니아 다코스타가 20년도 자신의 트위터에 박서준이 내 드라마 남자친구다 라는 이미지와 나도 라는 글을 올렸다는 약간의 실마리만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심플해. 영애는 심플. 그러던 중 공신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외 영화 웹사이트 중 손에 꼽는 규모의 IMDb의 캐스팅 목록에 박서준의 이름이 올라왔고, 해외 매체들도 다양한 소스를 통해 그의 캐스팅 확정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더 마블즈의 촬영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고, 마블 영화는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촬영하는데, 현재 박서준 배우는 이병헌 배우와 함께 주연을 맡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촬영 중이고, 미국 출국은 연말쯤에 한다고 하는데, 종합해봤을 때 박서준은 최소 영화 촬영이 중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쯤 합류한다는 뜻이고, 영화 내 비중도 그렇게 엄청나진 않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영화 속 악당은 자웨 애시튼이라는 배우가 맡을 것이 확정되었는데, 아직 어떤 캐릭터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다행인 이유는 마블은 악당 10명 중에 9명은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박서준 배우는 일회성 출연 가능성이 약간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턴 박서준 배우에게 잠정적으로 배정된 캐릭터들을 정리해보려 하는데, 이미 해외 매체들에선 그가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 것인지는 상당히 구체화되어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다 라는 설정이라면 아마데우스 조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데우스 조는 헐크인 브루스 배너 옆에 붙어다니는 똑똑한 한국계 미국인 청년으로 시작해서 제발로 방사능 피폭 현장에 뛰어들며 브루스 배너와 같은 헐크가 된 인물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브루스 배너의 경우 헐크의 힘이 발현되는 계기가 보통 죽을 정도의 위기에 처했거나 빡쳤을 때인데 반해 아마데우스는 우리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봤던 헐크처럼 처음부터 이성을 놓지 않고 편하게 헐크의 육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 put the brains and the brawn together, and now look at me. 외적으로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헐크처럼 우락부락한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히어로 이름도 헐크에서 브론으로 바꾸며 슬림한 버전의 헐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마블 영화와의 연결고리라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왔던 헬런 조 박사가 있는데, 원작의 설정대로면 그녀는 아마데우스 조의 어머니이지만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부터 불과 8-9년 정도 후의 이야기를 그리는 더 마블즈에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다라는 설정은 박서준 배우의 나이를 생각하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에 동생 정도로 설정을 바꾸면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아들 아프면 안 돼? 참고로 아마데우스 조의 헐크는 코믹스에서 샹치, 미즈 마블 그리고 FBI 요원 지미 우와도 상당한 친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9월에 샹치가 개봉하고 미즈 마블도 올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 예정이고, 지미 우 요원은 앤트맨에 이어 완다비전에서도 등장한 만큼 원작의 실사화를 위한 캐릭터들의 조합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크리 종족과 스크롤 종족의 혼혈이라는 설정이라면 헐클링입니다. 헐클링은 초대 캡틴 마블과 스크롤 종족의 공주인 아넬리 사이에서 태어난 크리 스크롤 혼혈로, 원수지간에 가까운 두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만큼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인 아넬리는 시종을 시켜 아기와 함께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후 시종은 캡틴 마블이 지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지구에 정착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당연히 스크롤 종족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부색이 초록색이지만 외형 변화 능력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성장하던 중 그의 능력을 알아본 비전이 차세대 어벤져스 육성 프로그램에 그의 이름을 넣었고, 결과적으로 영 어벤져스라는 팀에 합류해 헐클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참고로 헐클링은 동성애자 슈퍼히어로인데, 그의 남자친구는 우리가 완다비전에서 봤던 완다의 쌍둥이 아들 중 마법을 사용하는 위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디즈니 마블은 인종, 성지양, 장애 유무할 것 없이 최대한 다양한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백인 여성, 흑인 여성, 무슬림 여성, 흑인 남성에 이어 동양인 슈퍼히어로로 샹치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동양인 동성애 슈퍼히어로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우주에서 왔다는 설정이라면 노바입니다. 노바는 영화 캡틴 마블에서 봤던 크리 종족으로 기본적으로 전투력도 뛰어나지만 노바의 경우 바퀴벌레 유전자와 나노 생물학으로 특출나게 강화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바선생 유전자를 가진 만큼 벽에 찰싹 붙어 다니거나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치명적인 나노 입자가 온몸에 가득 차 있다 보니 그의 침을 맞은 대상은 환영을 볼 뿐만 아니라 노바에게 통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헐클링처럼 동성애자 슈퍼히어로인데 2020년 9월에 공개된 코믹스에서 그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팀 멤버로 합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여정에 함께하게 된 그리스 신 헤라클레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구에서 쭉 성장해온 헐클링의 경우 이성 간의 교제, 동성 간의 교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전투의 민족 크리 종족인 노바의 경우 지구의 연애 감정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동성애보다는 그냥 사랑을 한다고 생각 중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 캐릭터의 특징은 멀티버스 너머에서 왔다는 것인데 최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마블 시리즈를 차곡차곡 보신 분들은 타노스 이후 멀티버스, 즉 다중우주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게다가 노바의 슈퍼히어로 활동명은 마블보이인데 아시다시피 더 마블즈는 캡틴 마블, 원작 속에서 캡틴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한때 활동했었던 모니카 램보, 그리고 미즈 마블 등 활동명에 마블이 들어가는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영화라는 데에서 마블보이의 합류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점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서 언급한 요주의 캐릭터가 아닌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팬서비스 수준의 캐릭터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바로 스크롤 종족이 한국 인기 배우로 위장해서 활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박서준 배우의 출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지지만 이런 연출이 중요한 이유는 마블에선 현재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상의 대형 사건을 준비 중인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스크롤 종족들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심지어 유명인이나 유명 슈퍼히어로들로 모습을 바꿔가며 활동한 끝에 결국 모두가 모두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궁극적으로 히어로들과 스크롤 종족 간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캐릭터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량을 영화에서 가져가느냐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김수현 배우, 마동석 배우에 이어 국내에서 활동하던 배우를 마블 영화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인 것 같고 국내 배우들 중에서도 호감도, 외모, 신장, 체격까지 훌륭한 박서준 배우인 만큼 쩌리 캐릭터 말고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 이미지가 각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정의가 밑발친다. 야 이 따스야! I am Captain America. 야 빨리 빨리.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